안녕하세요. 강사 단하나입니다. 대수학 교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사용할 교재는요. 현대대수학 브렐레이 책 8판입니다. 이전 현대대수학 책과 달라진 점은 우선 공저자가 있고요. 그리고 24년도 성진미디어에서 번역된 책입니다. 책의 구성에서는 우선 이전에서는 이제 10부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요 8부에 해당되는 위상수학에서의 군,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이나 순서도 좀 바뀌어 있긴 한데요. 연습 문제 같은 것도 많이 이전 것과 비슷하고, 그리고 굳이 이 새 책을 다시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수로는 이 가환대수가 마무리되면 이 갈로아 이론을 시작하기 전에 정수론을 하겠습니다. 정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환이면서 정역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가환대수까지 내용을 하고 나면 이 정수론의 기본 이론들은 다 알고 있는 셈입니다. 그것을 요약을 하고 또 기출문제 풀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환, 그리고 체, 정수론, 그리고 갈로아 이론, 이 순서로 진행을 하고 큰 단원이 끝나면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모든 기출문제들을 풀이를 중간중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을 때는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네, 질문 많이 편하게 보내주세요. 여기 단 하나는 이건 예명입니다. 질문 보내실 때 궁금한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 질문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나 뭐 풀이 어떤 거든 궁금한 부분들을 찍어서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이런 질문들은 제가 강의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1장 군과 부분군. 1장 2절 군. 군은 수구조에서 하나의 연산에 집중해서 살펴보는 구조이죠. 닫혀있는 이항 연산이 있고요. 다음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할 때 우리는 그 대수적 구조를 군이라고 합니다. 결합법칙 성립하고, 그 다음에 항등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역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교환법칙이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교환법칙까지 만족할 경우에는 그걸 우리가 가환군, 아벨군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군 안에 있는 바로 이 항등원은 딱 하나만 존재하죠. 네. 그리고 각 원소의 역원 역시 하나씩 존재합니다. 그리고 A, B의 역원은 B의 역원, 그리고 A의 역원의 곱인데 순서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 이것의 확인은 간단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군들이 있는데 이제 두 개의 군이 동형이다라고 할 때가 있죠. 그거는 바로 이 연산을 보존해주는 1대1 대응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두 개의 군을 동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원소를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 근본적인 구조는 완벽하게 일치하는 같은 군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연산 기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수에서 이 덧셈 연산에 대해서 이 정수는 군의 구조를 갖는데요. 이 덧셈 연산 자체는 항상 가환군에 대해서만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다른 연산기호 혹은 이런 연산기호를 생략할 경우에는 그 군은 가환일 수도 있고 비가환일 수도 있고,
네, 그렇다는 거. 그래서 군의 성질을 우리가 보일 때는 그게 가환군이라고 할 때는 이 플러스 기호를 사용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반드시 아예 생략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호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한동원 같은 경우도 덧셈 기호에서는 0을 사용하는 반면 일반적으로는 1이나 2를 표현하고요. 그리고 여권도 덧셈 기호에서는 마이너스 A, 그런데 이거는 뭐 A에 뭐 여권 표시로 하고, 그리고 NA 같은 경우도 A의 n승으로 쓰느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고요. 이제 덧셈 기호를 쓸 때는 NA로 합니다. 3A는 A를 3번 더한다는 거죠. 마이너스 3A 하면 이거는 3A의 여권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마이너스 A, 즉 A의 여권을 3번 더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일치하죠. 자, 그리고 소거 법칙에 대해서 잠깐 봅시다. 지금 군에서는 소거 법칙이 성립하는데요. 네, A, B하고 A씨가 같으면 요 A를 소거하고 B하고 C가 같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왜냐? 네, 그거는 이 앞쪽에 A의 여권을 곱해주면 B하고 C가 같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덧셈 기호에서는 이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A 더하기 B하고 A 더하기 C가 같으면 B하고 C가 같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봅시다. AG하고 요 AG 표시는요, 요건 이제 집합이죠. AX, 여기는 X는 이제 군에 있는 원소들, 그래서 이걸 다 모아놓은 집합인데, 요 GA는 A를 이제 오른쪽에 곱한 것, 오른쪽에 곱해서 다 모아놓은 집합. 근데 이 내부에 있는 원소들끼리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은 같다. 근데 왜 같으냐? 그거는 사실은 이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게 전체 군의 원소들 다 표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G하고 GA 모두 다 G로 같은데요. 잠깐 확인해 볼까요? AG가 왜 G와 같은지. 그거는 우선 AG는 G의 부분 집합인 건 분명합니다. 이번에는 G가 AG의 부분 집합이다, 이것만 확인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뭐 임의의 G의 원소를 X라고 했을 때 이 X를 과연 A와 군의 원소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이게 반드시 G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AG는 G하고 같아요. 자, 근데 이것도 또 덧셈 연산을 표현한다면 A 플러스 G라고 표현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건 이미 이제 가환이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거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같을 수밖에 없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G 전체를 다 표현합니다. 그리고 군 이론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이건 부분군, H하고 K를 이제 G의 부분군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요것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덧셈일 때 이렇게 쓰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HK 쓴다. 그리고 HK의 의미는 이것도 역시 집합. H는 H에서, K는 K에서 해서 그것들의 곱을 요 순서 그대로 유지해서 모아놓은 집합, 그것을 이제 HK로 표시합니다. 간단한 문제 풀어보고 이번 절 마무리합시다. 첫 번째는 이 함수요. 네. 푸사이 A라고 할게요. G에서 G로 가는 함수인데 X에다가 A를 지금 왼쪽에다 곱한 함수입니다. 자, 이 함수는 전단사이다. 네, 전단사이다. 왜죠? 왜냐면은 우선 전사라는 거는 결국 이것들의 상이, 즉 G의 이 상이 지금 보면 AG인데 지금 AG가 G하고 같다는 거를
앞에서 확인했었죠. 그래서 전사이고요. 단사, 즉 원투원인 이유는 바로 소거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겠어요. 즉 psi A하고 psi B, AY죠. 네, AY가 같다.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AX하고 AY가 같은 건데 이게 소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X하고 Y가 같다. 결국 1대1이다. 그래서 전단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단사인데 이것이 군동형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착각입니다. 군동형은 아니죠. 예, 군동형은 아니다. 군동형이 되려면 지금 XY가 psi AX와 psi AY 이것하고 이제 같아야 되는데 이거는 AXY고요. 얘는 AX, AY니까 다른 경우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군동형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이렇게 A를 곱해주는 이 함수가 전단사가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유한군 같은 경우 원소의 개수가 작을 때는 연산표를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이게 이 안에 이것을 채울 때 보면은 예를 들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AE, AA, AB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A를 왼쪽에 곱해주는 함수의 결과들이죠. 따라서 여기서 이제 중복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함수가 전단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세로로도 마찬가지예요. 얘 같은 경우는 EB, AB, BB. 그래서 오른쪽에 B를 곱해주는 그런 그 함수의 뭐라 그러죠? 결과들을 이렇게 배열을 해 놓는 건데 이것도 역시 전단사이기 때문에 여기 또 역시 중복되는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행과 열에 딱 한 번씩만 나타나 줘야 돼요. 따라서 채운다면 여기 지금 이거 항등원이니까 이 경우는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 E나 B가 와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2를 채우면 여기에 이제 B가 오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중복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2가 될 수가 없고 반드시 B여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2고 여기 A고 이렇게 그래서 원소 3개짜리는 이 구조밖에 없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G3 순환군 3개짜리 순환군하고 동형인 그러한 군이 해당이 되겠죠. 문제 하나 더 풀어봅시다. 군은 그 닫힌 연산이 3가지 성질을 만족해야 돼요. 결합법칙, 그 다음에 항등원, 그리고 각 원소가 여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항등원과 여건이 반쪽짜리 항등원, 반쪽짜리 여건일 때 특히 좌항등원, 왼쪽으로만 항등원, 그리고 왼쪽에 작용하는 여건 혹은 우항등원, 우여건인 경우에도 역시 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좌여건을 A의 좌여건은 A'으로 표시하기로 하고요. 좌항등원을 E라고 할게요. 좌익이면 우익이기도 한다라는 걸 지금 보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지금 A'이 A의 왼쪽에 이렇게 작용해서 항등원이 되는 그런 원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것이 오른쪽에 곱해도 2가 된다라는 것을 보일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자, A'이요. 여기 이제 왼쪽에 작용한 항등원 2를 이제 왼쪽에 곱해도 되겠죠? 예, 이것도 같아요. 자, 그런데 이 2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A 프라임 그리고 A 프라임의 좌여건이 A 프라임의 프라임 이렇게요.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서 결합 법칙에 의해서 요게 지금 왼쪽에 곱해져 있으니까 요게 항등원이 되고요. 다시 요거 두 개를 곱했을 때 이게 왼쪽에 곱했으니까 이게 또 A 프라임이에요. 네. 그렇게 돼서 결국은 A2 프라임, A 프라임 요것하고 같고요. 그럼 이건 그대로 요게 이제 왼쪽에 작용하는 항등원이니까 요게 2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오른쪽에 곱했을 때도 2가 된다. 항등원이 된다는 걸 보였어요. 물론 좌항등원이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항등원은 좌익인데 우익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봅시다. 즉 이 x가 이미 x에 대해서 항등원 역할을 해주는 그런 원소인데 여기서 우리가 x2도 x가 된다. 이걸 이제 보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x2에서 요 2 대신에요. x 프라임 x로 한번 봅시다. 그럼 이미 앞에서 이 x 프라임이 좌도 되고 우도 된다는 거 이제 확인했단 말이죠. 자, 그럼 얘는 결합 법칙에 의해서 이쪽 먼저 곱하고, 그럼 얘는 이제 2고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던 것이 왼쪽으로 옮겨왔네요. 그럼 그대로 이건 x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좌익이 우익이기도 하다. 그래서 요 반쪽짜리만 확인해도 군임을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1장 3절 아벨군. 자, 가장 기본이 되는 아벨군으로 정수 그리고 GN 모두 덧셈에 대하여 아벨군입니다. 여기 GN은 모듈로 N에 대한 덧셈에 대해서고요. 그리고 둘 다 순환군인데요. 순환군의 성질은 1장 6절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유리수, 실수, 복소수 그리고 또 이러한 집합들이 모두 덧셈에 대하여 아벨군이고요. 하지만 이들 집합들은 이 곱셈에 대해서는 군이 아니죠. 그 연산에 대해서 군이 되기 위해서는 닫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결합법칙 그리고 항등원과 역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등원, 역원. 그런데 곱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닫혀 있고 결합법칙 만족하고요. 항등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집합에서요. 그런데 역원을 갖지 않는 원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군이 아니다. 곱셈에 대해서는 군이 아니다. 그러나 그 역원을 가지는 원소, 역원을 가지는 원소와 갖지 않는 원소들이 있는데 곱에 대해서요. 역원을 가지는 원소들만 모아 놓으면 이것은 곱에 대해서 군이 되죠. 이걸 우리가 단원군이라고 하는데요. 단원군. 예를 들어 정수 집합에서 곱셈에 대한 역원을 가지는 원소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요거는 이제 곱에 대한 군이 돼요. 이렇게 역원을 가지는 원소끼리 모아 놓았을 때 이들끼리의 곱은 닫혀 있어요. 이 집합 안에 다시 들어갑니다. 역원을 가지는 것끼리 곱하면 다시 역원을 가지니까. 그래서 닫혀 있고 결합이나 항등원은 또 여전히 만족하고요. 역원을 가지고 있는 원소들끼리 모여놨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원소들은 모두 역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군이 됩니다. 그리고 이 GN의 단원군이 특히 중요한데요. GN의 단원군이라고 하면 이 GN 안에서 곱셈에 대한 역원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은 곧 N과 서로 소인 원소들에 해당이 됩니다.
자, GN의 단원들, 즉 곱에 대한 여건을 갖는 원소들이 N과 서로 소인 그런 원소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M하고 N이 서로 소면 이게 MA 플러스 NB가 1이 되는 이 정수가 존재하죠. AB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GN에 있는 원소로서 보았을 때 모듈로 N으로 보면 지금 이 N은 0이니까 결국 MA가 1이 되고요. 결국 이 M의 여건이 A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곱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서로 소면 여건을 가져요. 그래서 요 GN의 단원군, 요게 곱에 대한 군이 된다. 그리고 아벨군이고요, 물론. 간단한 예를 하나 볼까요? G8에서 단원들을 한번 모아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홀수들 1357. 1은 항두원이고 3, 5, 7. 3의 여건은 3, 3, 9니까 1 모듈로 8로. 그러니까 3의 여건은 3. 5의 여건도 5예요. 지금 5가 지금 마이너스 3이라고 봐도 되고 마이너스 3의 제곱 9, 1 이렇게 되고요. 7도 또 7이 여건이에요. 이 경우 마이너스 1의 제곱과 같고 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뭐 유리수나 실수, 복소수 이런 것들도 이 중에 단원은 0만 아니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각각의 단원군에 해당이 됩니다. 곱에 대하여 0을 뺀 집합, 요 단원군이 결국 0만 빼면 되고 0만 빠진 집합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작은 집합, 즉 양수만 모아 놓았을 때 이렇게 양수만 모아 놓은 집합도 군이 되죠. 곱에 대해서. 네. 이것도 곱에 대한 군이다. 아벨군이다. 근데 음수만 모아 놓으면 이때는 이 곱에 대해서 우선 닫혀 있지가 않죠. 예, 닫혀 있지가 않아서 이거는 이제 곱에 대한 군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아벨군으로 행렬들 다 모아 놓으면 이거 행렬의 합에 대해서 아벨군이죠. 네. 근데 곱은 일단 곱이 되려면 순서 바꿔서 또 곱해야 이게 가능하려면 이제 정사각 행렬들에 대해 생각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덧셈에 대해서는 아벨군인데 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행렬곱에 대해서는 우선 얘 같은 경우는 역시 항등원까지 다 있는데 문제는 여건을 갖지 않는 그런 행렬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건을 가지는 즉 역행렬을 가지는 행렬들만 모아 놓으면 그건 이제 곱에 대해서 군이 된다. 하지만 이 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아벨군이 아니죠. 곱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요 다음 절 1.4절에서 비아벨군을 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아벨군으로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뭐 함수들 모아 놓은 거예요. 이때 함수끼리의 합. 네. 이거는 이제 각각의 함수값을 더한 거 이렇게 이제 정의했을 때 예를 들어 0에서 1 사이에 정의된 실함수 이것들 다 모아 놓으면 그것 역시 아벨군이 된다. 항등원은 영함수가 로 사용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군에다가 이렇게 절대값 표시를 한 거는 이 원소의 개수, 즉 G의 위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유한일 수도 있고 또 무한일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위수, 즉 원소의 개수가 작은 군에서는 모두 이제 아벨군만 나타나요. 여기서 이제 작다는 거는 한 뭐 5까지
5까지는 다 아벨이고요. 6에서 이제 비아벨군이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죠. 하나짜리, 이거 하나짜리, 그 다음에 2개짜리 G2밖에 없고요. 3도 G3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G3만 있다는 거는 G3과 다 동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연산표를 이제 뭐 개수가 작으니까 연산표로 이제 확인해 보면 아, 이건 G3과 다 동형이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고, 그런데 이제 n이 4면, 즉 위수가 4면 그때는 이게 2개의 그 비동형인 2개의 형태가 나와요. 하나는 G4 순환군으로, 또 하나는 클라인 4군이라고 해서 G2 곱하기 G2하고 동형인 그러한 그 군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수가 4일 때는 이 2개만 나타난다. 여기까지는 모두 연산 그 표를 작성을 해서 뭐 4개짜리 이렇게 뭐 놓고 이렇게 EABC 이렇게 놓고 확인해 보면, 여기를 이제 채우다 보면 근본적으로 이거 아니면 이거 하고 동형 2개로 다 정리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하진 않겠습니다. 여기서 이 클라인 4군에 대해서만 한번 좀 들여다봅시다. G2G2로 한번 보면 00, 10, 01, 11 4개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00, 10, 01, 11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이게 똑같은 게 이제 오고요. 그리고 얘는 이 대각 성분이 다 0이 돼요. 0, 0. 그리고 10하고 01 더하면 이제 11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채워지는 거죠. 10하고 이거 하면 01. 예. 이렇게 된다. 여기 이제 10.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인 뭐 부호를 한다면은 여기 이제 EABC, ABC. 그리고 이 대각 성분이 다 2다. 즉, 이 ABC의 위수가 다 2예요. 즉, 제곱하면 다 항등원이 되는 그러한 원소들이고, 그리고 이제 A하고 B를 이제 곱하면 다른 원소 C가 되는 식으로, 네, 이렇게 되고, 교환 법칙은 성립하고, 이렇게 됩니다. A하고 C 곱하면 B가 되고, 이런 식이다. B하고 C 곱하면 A가 되고, 그리고 아벨군이기 때문에 대칭으로 이렇게 채워주면 된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이 4까지는 연산표 작성하면서 이제 경우들 다 따져서 이제 여기 나타나는 이런 군하고 다 동형이다라는 걸 확인해 볼 만한데, 이제 n이 5인 경우부터는 경우가 좀 많아지니까 따지는 게 그 연산표로 관찰하는 게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n이 5일 때는 왜 다 순환군인가? 그거는 라그랑지 정리. 자, 이 라그랑지 정리는 나중에 증명 보도록 하고요. 요거는 이제 유한군에서 모든 원소들은 그 위수를 생각해 보면 그 위수가 이 군의 위수를 나눈다는 거예요. 즉, 이 유한군의 원소들은 그 위수가 군의 개수, 군의 개수의 약수만 가능하다. 네, 라그랑지 정리. 자, 그러면 G5인 경우, G5가 아니라 이제 원소의 개수가 5개인 군인 경우, 이 안에 있는 원소 중에 이제 항등원 빼고 보면은 A의 위수는 5일 수밖에 없죠. 그 말은 뭐다? G가 A로 생성되는 거예요. 즉, 순환군 G5하고 동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N이 5일 때는 G5만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이걸 보면 원소의 개수가 소수이면, 원소의 개수가 뭐 7, 뭐 11 이런 식으로 소수면 순환군이라는 것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n이 6인 경우, 이때는 이제 G6 순환군하고 아니면 S3 이 둘 중에 하나다. 근데 S3은 1, 2, 3 세 개의 원소들 사이에 1대1 함수들 다 모아놓은 그 군이요. S3 대칭군이라고 하는 거. 대칭군은 이제 이후에 이제 비아벨군 할 때 그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아벨군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n이 5까지는 모두 다 아벨군, 즉 교환법칙이 성립하는데 그런 군만 존재하는데 6부터는 비아벨군이 이때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n이 6일 때 왜 군은 G6 아니면 S3하고 다 동형이냐? 이거는 라그랑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G의 원소가 이제 6개인데, 이때 이 G의 원소 중에 한두건이 아닌 원소의 위수는 6의 약수여야 되니까 2, 3, 6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6이라면, 이런 6이 되는 그런 원소가 있으면, 그때는 이제 이 군이 G6, 즉 순환군하고 동형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렇지 않을 때, 즉 모든 그 원소의 위수가 6보다 작을 때, 만약에 이렇다면 그때는 이제 S3하고 동형인 그런 군이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은 이제 군 이론의 이제 초기에 해당이 되니까 요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이제 적절할 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소수로 다시 돌아와서 이 곱셈에 대한 부분군을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이 크기가 1인 복소수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 이게 곱셈에 대한 아벨군이 돼요. 뭐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면 우선 닫혀 있는가, 즉 Z하고 W의 크기가 모두 1이면 이 곱의 크기도 1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ZW의 크기는 각각의 크기에 곱하고 같기 때문에 이게 Z의 크기, W의 크기, 요게 이제 두 개가 같으니까, 일단 닫혀 있죠. 이 ZW도 이 U의 원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닫혀 있고, 그 다음에 결합법칙 성립하고요. 항등은 1에 존재하죠. U 안의 원소이고요. 그 다음에 여권을 가지느냐라고 했을 때, 네 번째 여권. 이 Z의 크기가 1이면 이 Z제곱도 1이 되고요. 근데 이게 Z하고 Z바, 즉 켤레와의 곱이거든요. 이게 1이 된단 말이죠. 이 말은 뭐냐? Z의 여건이 Z 켤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켤레 크기가 Z하고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1이죠. 그 말은 이 Z바, 켤레가 U의 원소인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1이면 켤레가 여건이 되는데 그 켤레는 본래의 Z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여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군의 모든 성질들을 만족을 해요. 이 크기 1짜리 복소수를 다 모아놓으면. 그래서 이게 곱에 대한 아벨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 복소수에서 여기 이제 직교좌표로 여기 이제 x 플러스 iy 복수 평면에 여기 x 여기 iy 이렇게 됐을 때 요거를 극형식으로 쓰면은 여기 이제 거리 r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거는 r 2의 i 세타 하고 같죠. 왜냐? 2의 i 세타가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요. 오일러 공식. 자, 지금 보면 r이고 세타면 이 길이가 r 코사인 세타, 여기가 이제 r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iy가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r 사인 세타. r하고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의 곱하고 같은데 이게 지수로 이 i 세타 같다는 거죠. 네. 복소 함수 하다 보면 이제 기본이니까 여기서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오일러 공식. 자, 그래서 자, 근데 이것은 이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갈로아 이론할 때 이 군이 매우 자주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그렇다면요. 지금 크기가 1이다? 그러면 이제 R이 1인 거죠. 그때 이제 R이 1인 거고, 그 복소수들은 다 이렇게 2i 세타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타는 0에서 2파이까지 하면은 이제 전체 다 표현이 될 거고, 물론 세타를 실수 전체에서 이제 선택해도 되고요. 그래서 U를, U, 크게 1짜리, 복소 평면의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반경 1에 있는 이 모든 복소수들 U의 모습입니다. 네. 세타일 때 이 점이 2의 I 세타. 자, 그런데 이 U와 동형인 군을 하나 생각해 봅시다. U와 동형인 군 0부터 2파이까지 2파이보다 작은 그런 원소. 자, 각각의 연산은요. U에서는 이제 곱셈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덧셈인데 모두 2파이로 더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동형사상은 뭐냐? 그거는 2의 I 세타를 세타에 대응시키는 이 관계입니다. 이거는 분명 전단사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 연산을 이제 보존해 주느냐라는 건데 이 함수를 이제 시그마라고 할게요. 그러면 시그마 2의 I 세타 하고 2의 I 세타 1, I 세타 2 이게 과연 덧셈으로 이렇게 잘 전환이 되느냐라는 건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2의 I 세타 1 플러스 세타 2 이것하고 같고 이거는 분명히 이 각으로 가는 거고요. 물론 이건 모두 2파이에 대한 셈입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당연히 세타 1 더하기 세타 2 네, 이렇게 되니까 같단 말이죠. 따라서 이거는 군 동형에 해당이 돼요.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네, U에는 복소수 중에서 n승에서 1이 되는 수 네, 그것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입니다. 그런데 이게 곱셈에 대하여 군이 돼요. 한번 따져볼까요? 우선 이 곱에 대하여 닫혀 있어요. 닫혀 있다. 왜냐하면 이 ZN승이 1이고 WN승이 1일 때 ZWN승이 1이 되니까 네, 곱셈에 대하여 닫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결합법칙 만족하고 항등원 1 UN의 원소죠. 마지막으로 여건을 보면 ZN승이 1이면 Z분의 1의 N승도 1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Z분의 1이 UN의 원소가 됩니다. 이게 결국 여건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군이다. 자, 그런데 이 UN은요 이 원소의 개수가 딱 n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GN과 동형이에요. GN과 동형이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제타를 내가 2의 n분의 2파이 i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지금 n승하면 1이 되는 그런 수죠. 따라서 제타는 un의 원소인데
지금 UN에 보면은 1 들어가고요. 제타 들어가고요. 제타 제곱 들어가죠. 뭐 그렇게 해서 제타 n-1 그리고 제타 n승은 1이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다 지금 UN에 들어있는 원소들이에요. 그리고 UN은 결국 이 UN의 원소라는 거는 이 n차 방정식의 근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최대 n개거든요. 네. 근데 그 n개가 바로 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보면은 얘는 이제 제타로 생성되는 그런 그 순환군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GN과 동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순환군은 이후에 좀 자세히 다룰 건데요. 일단 이게 이제 순환군과 동형이다. 자, 그리고 이번 절의 마지막으로는 ZN승은 W의 해 구하는 걸 좀 보도록 하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갈로아 이론 공부할 때 이 해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자, ZN승은 W의 해 구하기, 이게 n개의 근을 갖는데 다 찾아봅시다. 우선 처음에 할 거는 이 W를 R2의 I 세타꼴로 바꾸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 W가 있으면 길이, 원점을 뜰 거리, 그리고 세타 구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한 개의 해는 금방 알아요. 그걸 Z0라고 할게요. 그거는 이제 n승근 루트 R 그리고 2의 I n분의 세타. 이건 분명히 ZN승이 W가 되죠. 네, 요거 하나 알고요. 그 다음 이제 나머지는 제타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제타는 2의 n분의 2파이 i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n개 해는 Z0, Z0 제타. 왜냐면 제타 n승하면 1이니까, 예. 그래서 이 Z0 제타의 n승은 Z0의 n승, 제타 n승인데, 이건 W고, 요건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W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타를 막 곱해도 계속 근이 돼요. 이것에. 그럼 이제 Z0 제타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제타 3승 해서, 제타의 n-1승까지 곱하면 이게 다 서로 다른 n개의 근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은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Z4승이 마이너스가 i가 되는 4개의 근을 다 찾아봅시다. 우선 첫 번째, 이 마이너스 i를 극형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Z4승은 마이너스 i면 길이가 1이고,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i 마이너스 i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 i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해 하나는 바로 구한다. Z0라고 쓰지 말고 알파라고 쓸게요. 알파. 이 알파는 2의 4승근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파이 i. 예. 이거 분명히 4승하면 마이너스 i가 되는 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타를 곱할 건데, 제타는 2의 4분의 2파이 i. 이거다. 근데 요거는 좀 간단히 할 수가 있죠. 요거는 2분의 파이 i와 같고, 결국 여기 i에 해당이 되죠. 네. 그러면 이 4개의 근은 알파 i, 그 다음 알파 i 제곱, 알파 i 3승, 이런 식이다. 결국 요거는 마이너스 알파고,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알파 i니까, 이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i가 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 하나만 더 봅시다. Z5승이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되는 거 한번 구해봅시다. 우선 첫 번째, 이게 지금 마이너스 1 플러스 i면 길이가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i 루트 2, 그리고 각은 4분의 3파이.
따라서 Z5승은 루트 2 그리고 2 4분의 3파이 I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해 하나는 알파는 여기 5승근이니까 10승근 루트 2 그리고 2에 20분의 3파이 I 이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용할 제타는 2에 5분의 2파이 I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럼 이제 5개의 근은 알파, 알파 제타 해가서 알파 제타의 4승까지 해서 이게 됩니다.